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정을 소화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는 뭐 했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맥이 빠지지? 현대인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하지 않고, 움직이지만 방향이 없고, 살아있지만 위욕적이지 않은 느낌. 아주 오래전 이런 삶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법정에서 한 마지막 변론 중 나온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이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테네 시장, 아고라를 떠돌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죠. 너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용기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의 질문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법정 계단에서 에우티프론이라는 젊은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러 온 참이었죠. 경건함 때문에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에우티프론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에우티프론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신들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들도 서로 다툰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신은 좋아하고 어떤 신은 싫어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것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인가? 에우티프론은 말문이 막혀 떠듬떠듬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들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사랑하는 것인가? 30분이 넘는 대화 끝에 자신만만했던 에우티프론은 결국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포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진위를 알기 위해 당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치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다.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법도 지켜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함은 누가 결정하나요? 1시간 후 그 정치가는 결국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시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시인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시인들은 영감에 대해, 뮤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영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수공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기술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목수는 나무에 대해, 대장장이는 금속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공업자들이 잘하는 기술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까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난 후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신탁의 의미를 알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지의 지, 즉,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성찰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마치 거울을 보듯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성찰은 왜, 어떻게? 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뭐 했지?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저녁 먹었구나. 와 같이 단순한 질문과 답이 아닌, 오늘 회의에서 왜 화가 났을까? 그 감정의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와 같은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현대인들은 성찰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속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업무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고 여가 시간조차 자극적인 콘텐츠로 채워집니다. 생각할 틈이 없죠. 둘째, 회피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찰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찰을 피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틀거나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죠. 셋째, 외부 지향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외부 성과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몇 등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 이유는 성찰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찰 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그저 바람에 이끌려 떠다닙니다. 최근 20대,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아웃 증후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바로 성찰 없이 남들의 기준대로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매번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 날까요? 왜 매번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갈등이 생길까요? 왜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할까요? 성찰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찰 없는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표면적인 관계, 기능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성찰하는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로 명확한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한 친구가 매일 밤 10분간 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성찰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깊은 인간관계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소크라테스식 성찰의 5단계를 실천해 봅시다. 1단계, 멈춤, 포즈. 하루에 최소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도, 음악도, 아무 자극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2단계, 질문, 퀘스천.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나? 어떤 순간에 가장 화가 났나? 그 감정의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 내 행동이 내 가치관과 일치했나? 3단계, 기록, 레커드. 생각만 하지 말고 써보세요. 손으로 쓰든 스마트폰에 기록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록하는 순간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4단계, 패턴 파악, 패턴 레커그니션. 일주일, 한 달간의 기록을 돌아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5단계, 실천, 액션.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야 진정한 성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섰습니다. 혐의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모독했다는 것. 실제로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낸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려던 것이었죠. 재판관들이 제안했습니다. 철학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면 무죄로 해주겠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이라면 차라리 죽겠다. 나는 내 신념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제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환영해야 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도 성찰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 때문에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 다이셀프, 너 자신을 알라.